자, 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상 금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김 여사는 오늘 조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 여사가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실에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느냐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오늘 뭐 조간신문도 그렇지만 뭐 칠간신이다, 네. 십상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 아마 어벤져스에 제가 수차례 걸쳐서 경고를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네. 나왔을 때 아니 비서실장이 이에 대해서 부인했는데 소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 사람을 제가 겨냥을 해서 경고를 보냈었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어떤 이 비서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 공식 라인의 주장을 뒤엎는 이런 일도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한남동 라인이다. 뭐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한 대표의 저 이야기. 저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정님이 뭐 벌써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네. 뭐 이제 마무리만 좀 하면요. 요즘 우리 지호님 이야기가 아주 언론에 많이 나가서 아주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요즘 뭐 말만 하면 그냥 다 인용하더라고요. 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벤져스가 또 어제 또 채널A 메인 뉴스에 네. 참 시작하는 일면이 아니고 뭐예요? 시작하는 그 톱 뉴스에. 첫 번째 헤드 스토리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또 나가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죠. 제가 오늘 이제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김 여사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최서원 씨의 경우에는 공식 직함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런 직함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국정에 매우 아주 중요한데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다 하는 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한남동 라인은 다 무슨 비서관, 무슨 행정관 자기들 다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비서관 하면은 무슨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어요. 거기에 맞는 업무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게 공직자라는 게 다 자기 그 직무 범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는 네네. 거고 직무 중에 꼭 해야 될 거를 안 한다. 그럼 그게 직무 유기가 되고 맞습니다. 또 공직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직자에게 자신의 직무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은 해서 꼭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네. 이런 게 분명히 가르마가 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저 한남동 라인의 그 지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직무 범위가 아닌데 막 해요. 마치 자기 해도 되는 것처럼 네. 뭔가 착각을 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인사 관련된 거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그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 인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그거는 근거 없는 기사다 오보다 이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잘 몰라서 저런다 내 말이 맞다 네. 언론에 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 큰 비서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동아일보는 아예 A 비서관, B 비서관 딱 2명을 찍었더라고요. 네. AB가 아니고 그냥 그 이니셜로 썼어요. 네, 이름들을. 뭐 그런 건데 이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최순실 같은 비서는 아니지만 네. 이 비선 정치를 하고 있구나.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기 이름 까놓고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사실상 공직자 다 직함이 있고 직위가 있는 공직자이면서도 그런 플레이할 때는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직 기강이 한마디로 문란해진 것이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그동안 야당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당이 이제 옹호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2년 반 가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뭐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뭐 말은 시작 안 했지만 사실 여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운영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기자들은요 정보의 어떤 소스 즉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취재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실세한테 취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세도 아닌 사람한테는 취재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그동안 보면 정무는 정무, 홍보면 홍보, 인사는 인사. 네. 그렇게 비서관들한테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제외고 네. 다른 사람한테 자꾸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분명히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 주관으로 뭔가 회의를 해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하면 그 다음날 또 뒤집혀 버려요. 네. 그러니까 다들 기자들이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왜 그 다음 날은 뒤집어질까라는 것들을 취재하다 보니 또 뭔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기로는 그 사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대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비정상적 운영에 거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계점, 임계점에 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전반적인 인적 쇄신과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한 500명 되는데 네. 왜 제 역할을 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할까? 했는데 알고 보면 다 뭐를 하려고 그래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여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일은 하긴 하지만 오직 실세들만 네. 그냥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기자들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기사를 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희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좀 분노하셨던 게 뭐 양정철이가 비서실장을 해? 박영선이가 총리라고? 도대체 그럼 이 정권이 뭐지?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한 500명에 불과합니다. 한 부처로 따지면 어떤 부가 여성가족부가 제일 작은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뭐 그다음에 뭐 통일부, 뭐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한 400명 뭐 이렇게 된다니까 대통령실 그 500명이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죠. 대통령실은 뭐예요? 이 나라 권력의 심장부 아닙니까? 네. 이 나라 권력의 심장부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하고 피를 뿜어주고 뭘 순환을 시켜주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몸이 좀 정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심장에 이상이 와봐요. 바로 갑니다. 다른 데는요, 뭐 혈압이 오르면 좀 고혈압 해갖고 어디 뭐 이제 뇌치료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요, 심장 쪽에 뭐가 이상이 걸리면 바로 이제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의 심장부인 이 대통령실의 그 작동 방식의 시스템에 의한 작동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권, 권력은 거리에서 나온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접근권에서 뭔가 고급 정보가 나오고 공식 라인은 소외되기가 일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국정 그 시스템에 의한 그거라고 할 수가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의 문제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 주변에 몇몇 저 여사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럼 인사 책임자인 비서실장, 정무 문제, 당의 문제, 당정 관계 이런 거는 정무수석, 그다음에 대언론 관계 이거는 뭐 홍보수석 그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네. 그런 공식 개통선 무시하고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뭐 수정을 하고 공개적인 이런 걸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예로 든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든 이제 이
당시 박영선, 이 양정철 문제만 하더라도요. 당시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비서실장 자기 이야기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확인한 이야기잖아요. 확인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들 오전에는 그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는 거. 근데 오후에 되니까 다시 뒤바뀌어 버렸어요. 네. 왜? 이 정무와 이쪽 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위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의 좌장이라고 하는 인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비서실장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뭐 실명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은 누군지는 알죠. 네. 자,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를 들은 이 비서실장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부하인데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그 기사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러니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 밑에 있는 비서관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관섭 그걸 했던 이관섭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은 나오고 그만두고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가 안 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유 비서실장은 다 헛거고 내가 오로지 충성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과 영부인밖에 없어. 그 사람만 잡으면 봐 비서실장도 날아가잖아. 또 최근에 어떤 하나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비서관이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막 밖에 나가서 이제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 어디 갈 거야. 그래서 비서실장이 불러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 그러지 마. 했더니 위에서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한테 오히려 왜 그런 걸 이야기했냐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돼버리면 이게 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위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을 못 하는 거고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진석 실장이 비선 조직은 없고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다. 말은 맞죠.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은 오히려 비서실장도 모르는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전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에 대한 연설문을 하면 당연히 비서실장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석도 봐야 되고. 네, 봐야 되고. 네. 근데 두 사람은 배제가 되고 저 엉뚱한 비서관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 위주로 쓰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수석이나 비서실장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건강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조직에 있어서는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 리더십이 발휘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하게끔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식으로 하고 사람 쓰는 데 있어서도 막 변덕이 심하고 어떨 때는 그 같은 분야의 문제를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엔 또 딴 사람한테 가서 하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이게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께서요. 예, 감독님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그 주중대사 인선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과 그 백브리핑 한 거 그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예, 보니까요. 요게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좀 띄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진석 실장의 어떤 그 이야기 아니라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네, 고위 관계자.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이제 비서실장에 취임한 게 4월 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총선 끝나고 했죠? 네, 총선 끝나고 그리고 그 박영선, 양정철 소동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후에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은 비서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언론에서 정진석 실장이 뭔가 그 전
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작심을 하고 이 비서들 군기 잡기 위해서 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치하는 곳이지 비서들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비서들은 앞으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히 임해야지 괜히 무슨 용산 관계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식의 비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여의도 5선하고 나름대로 정치판에서 이런 뼈가 굵은 정진석 실장이 저 가서 좀 제대로 뭔가 기강을 잡을래나 보다. 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름의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라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보다 나이가 어린 40대 뭐 30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움직인다. 그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들은 다 그냥 갖다 놓은 그냥 뭐 이 얼굴 마담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 1년 넘게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논란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오죽하면 한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겠냐. 특히 지금 일단 대통령실은 오늘 일단 이 독대에 대해서 일단 컨펌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10월 16일 재보궐선 끝난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는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독대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형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어떠한 내용들을 내어오느냐. 그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 시점에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지금 검찰에서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그거 발표를 하고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상설특검 또 특검법 이 공세를 벌이고 있죠. 또 지금 지지율은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가 한 조사 중에서 가장 지금 낮은 25%를 기록했어. 즉 ARS인데도 25%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은 전화 저건데 지금 23% 21%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이 대통령 국정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말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지금 11월 달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을 지난 이제 딱 절반이거든요. 후반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전반전에 완전 이렇게 지금 죽 서버리면 후반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한 대표 입장도 그렇고 저희 어벤져스 입장도 그렇고 지금 어쨌거나 올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은 좀 해결하고 가자. 그래야 내년에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진짜 어렵지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옛날 DJ YS가 어떻게 가족들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한 게 네.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사에 대한 뭐 반감이나 억압심정보다는 이 윤석열 정부라는 큰 틀이 어떻게 그러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끝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 아니면요. 다른 데서 암만 뭐를 좀 개선을 하고 고친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이 국정 정상화랄까요? 보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조금 다시 한번 그 재신임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대통령 정치에 대한 그 실망. 그래서 보수층에서마저도요. 뭐 이제 실망을 넘어서 뭐 절망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바꿔주는 국면 전환에 그게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 반환점이 오기 때문에 그거 즈음에서는 반드시 이걸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심기일전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재차 강조한 이 인적 쇄신, 대통령실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받는 이분들의 인적 쇄신. 그거는요. 그거 맘만 먹으면요. 대통령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요.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단순히 한 대표가 주장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뭐 저희 어벤져스 계속 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하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 보수파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충격받았던 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지지를 해서 또 중도층들의 시민들의 지지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아니 박영선 양정철을 뭐 기용한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좀 배신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나올까 저희들이 쭉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대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이 비정상적인 운영과 또 비정상적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신뢰관계가 확 떨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이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기가 다 빠져서 네. 사기가 빠지는 거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좀 가깝다고 저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잘 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만두고 나면 어디 뭐 공기업 잘 가고 이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데 대한 불만들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뭐 정무 라인에 누가 있고 공보 라인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 사람들은 뭐 나보다도 더 세네. 내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하는데 기자들이 내 얘기보다는 저 사람 얘기를 더 귀담아 듣네. 그럼 그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정말 우리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분위기 전환,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어떤 매듭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는 자 우리 새롭게 갑니다. 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또 여당 뭐 등등 보수파가 다 힘을 합쳐서 결국 후내년에 있을 이제 이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있을 대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사실 올해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올해 해결을 봐야지만이 그나마 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아니면 사실 이 문제 뭐 해결을 가능할까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듣기 싫지만 용산에서는 듣기 싫지만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듣기 싫은 이 이야기가 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맨날 잘한다 대통령 잘한다 화이팅 이거 해갖고는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문제를 고치고 해결해야지 이게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이걸 계기로 인해서 전면적인 쇄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새로운 윤석열 정부 2 그러니까 너는 일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절박한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